국가의 방위력 기준은 포병의 화력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자주포 개발은 세계 각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약 10년간 시행착오 끝에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를 생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세기 대한민국 포병 화력을 이끌고 있는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포는 차량이나 장갑차에 고정해 만든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야전포입니다. 자주포와 전차는 외형은 유사하지만 전술적인 쓰임이 다릅니다. 두껍고 납작한 상판에 짧은 포신을 가진 전차는 전방에서 보병부대와 함께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는 적을 공격합니다. 반면 높은 상판에 긴 포신을 가진 자주포는 후방에서 적을 폭격하며 보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차는 직사화기, 자주포는 곡사화기인데 직사화기인 전차는 직선으로 포를 날리기 때문에 힘은 세지만 사거리가 4에서 5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자주포는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전차보다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사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덕 너머 보이지 않는 적을 사거리가 짧은 직사포로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을 줘서 포탄을 위로 쏘아 올려 장거리에 있는 적을 겨냥할 수 있는 자주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은 21세기 전장이 요구하는 조건인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 47톤, 포신을 포함한 길이가 12m, 최대 1000마력의 힘은 주행 가속성을 높이고 방향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강도가 높고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강으로 차체를 장갑화해 적이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격 절차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K55의 경우 초탄 발사에 2분에서 11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발사 속도도 분당 최대 3발입니다. 하지만 K9은 자동 사격 통제 체제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받은 뒤 30초 내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송탄 장전 장치 자동화로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포를 쏜 이후 2분 안에 신속히 진지를 이동해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 슈트앤스쿠트 작전도 가능해졌습니다. K9은 최대 사거리가 40km나 됩니다. 구경 155mm, 52 구경장으로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이 쏘아대는 포탄이 무려 40km나 날아가는 겁니다. K9은 탄이 비행할 때 탄체 밑부분에 생기는 공기 저항을 항력 감소 추진 연소를 통해 감소시켜 비행거리를 증가시키는 항력 감소 고폭탄탄을 개발한 덕분에 40km까지 포탄을 쏠 수 있었습니다. 동시 탄착으로 번역되는 TOT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대의 화포가 하나의 표적 지역에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방법입니다. K9 한 대가 단독으로 3발의 포탄을 연속 발사해 하나의 표적에 동시 탄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포의 고각을 변화시키며 순차적으로 포탄을 발사해 표적 지역에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25km 지점에 사격할 경우 1차 초탄을 사격한 뒤 68초 후에 2차 사격을 하고 그 다음 9초 후에 사격을 실시하면 3발이 표적에 동시에 떨어져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궤도형 자주포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5mm 견인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견인 곡사포를 자주포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근접 전력을 지원하는 근거리 타격 수단으로 105mm 곡사포만큼 효율적인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 육군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의 기본 화력은 120mm 박격포와 155mm 곡사포가 지원하고 있었으나 155mm 곡사포는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산악작전 기지로서의 운송이 어렵고 발사 속도가 느려서 충분한 화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 산악사단과 공수사단은 헬기를 이용해 105mm M119 견인포를 전진기지로 공중수송했고 105mm 견인포의 빠른 발사 속도 덕분에
근거리 전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5mm 견인 곡사포를 운영하던 포병대대의 화기가 155mm 자주 곡사포로 전환되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2000여 문의 105mm 견인 곡사포와 350만 발의 포탄이 골칫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구형 견인포를 자주포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05mm 견인 곡사포의 무장을 5톤 트럭에 탑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9의 핵심 장비인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항법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로써 K105A1 차륜형 자주포가 탄생했습니다. K105A1 차륜형 자주포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의 표본이 됐습니다. 자주포는 포탄을 포신에 밀어넣어 화약의 양과 포신의 각으로 사거리를 조정하는 원리입니다. K9 자주포 무장은 재태기, 재연기, 포신, 주퇴, 복좌장치, 호미장치, 장전장치로 구성됩니다. 호미장치는 뇌관집, 격발장치, 회세기로 구성되고 주퇴 복좌장치는 사격 충격을 흡수해 차체의 사격 충격 하중을 감소시키고 포신을 자동으로 사격 위치로 복귀시키는 장치입니다. K9 자주포의 사격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포미장치의 폐쇄기를 개방하고 장전장치를 통해 탄을 포신에 장전합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장약을 포신에 삽입하고 폐쇄기를 닫습니다. 폐쇄기 하강 시 격발장치가 전진하면서 뇌관집에 설치된 뇌관을 장입합니다. 이때 격발장치가 작동하면서 뇌관이 기폭되고 포신에 삽입된 장약이 폭발하면서 탄이 발사됩니다. K9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자동장치를 사용하되 관성 항법 장치와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이 안 되거나 우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제한적으로 수동으로 운영합니다. K9A1은 주 엔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격 정확도와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K9의 성능을 개량한 자주포입니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조종수 야간 잠망경, 후방 카메라, 보조 동력 장치 등을 개량해 야전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특히 자동 사격 통제 장치를 채용해 빠른 발사 속도와 실시간 화력 집중 능력을 높였습니다. K10은 K9 자주포의 차대를 개조해 만든 탄약 보급 차량입니다. K9을 개조해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 시속 64km, 중량 47톤, 엔진 출력 1000마력으로 K9과 유사합니다. 사격할 때 사용하는 탄두 104발, 탄약을 발사하기 위한 추진제가 되는 장약은 94발로 총 198발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탄약 보급 속도는 1분당 10발로 한문 보급 시간이 12분 정도 소요되며 이 양은 K9 한문의 내부 적재량과 비교했을 때 2회 정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K10이 개발되기 전에는 탄을 재보급하기 위해서 다시 트럭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을 받아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전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K10 개발 이후엔 K9 자주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 같이 이동해 K9이 지속적으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을 보급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한 명품 자주포 K9을 생산한 이후에도 꾸준히 단점을 보완하고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량형인 K9A1을 일선 부대에 배치했고 K9A2의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K9A3는 완전 무인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속적인 한국형 자주포 개발과 맞물려 대한민국 포병의 전투력이 상승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